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상담 프로그램 정식표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송지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이요. 지금 약보합선상에서 왔다 갔다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 출연해서 690선 부근에서 아마 혼조가 좀 있을 것이다. 약 이틀간 정도 공방이 좀 있을 것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696선 7선까지 좀 올라갔다가 다시 690선을 지금 살짝 무너뜨리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쪽과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익 실현을 매물이 나오는 쪽하고의 공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너무 크게 지금 시장 상황에 비교해서 걱정하실 바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은 한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정재훈 멘토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들, 금일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0.05% 하락 중입니다. 거의 미비한 그런 흐름들이죠. 2096.2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상당히 약한 부분들이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거래소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최소 21선 자리대죠. 2120선 라인대까지는 여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 시장은 일단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만기를 앞둔 눈치보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삼성전자가 0.5% 밀려내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일단 다른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지수 방어형 종목군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죠. 한국전력, 현대모비스는 제외를 하고요. 삼성생명, 신한지주, SK텔레콤, 이런 내수 쪽이라든가 유틸리티, 통신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거래일 뒤면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전후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시도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그럴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아마 거래소 쪽으로의 자금이 이동을 해나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수에 대한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기본적인 목표치는 다 왔습니다. 일단 노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80포인트대 후반권역이었었죠.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697.99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중바닥의 모습을 좀 보일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거래소 쪽에서의 순환매가 한 차례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거래소 쪽으로 잠깐 동안에 이동을 했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와 코미팜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5% 밀려내고 있고요. 같은 게임진 웹젠도 12%의 급락이 나와주고 있고, 컨텐츠 쪽은 로엔이 5%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밀려내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 다음 카카오가 2.8% 정도 밀려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주도주에 대한 흐름들은 아마도 바뀔 겁니다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다음 카카오가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 시도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주도 섹터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도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 가시는 전략이 가장 지금 구간에선 좋은 전략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도 출렁출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외적 변수 요인들 그리고 대내적 변수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외적 변수 요인들은 이제 브렉시트와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이 동시에 나오면서 유럽 쪽에서의 불안감 그리고 결국은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미국이 지금 해외에 돈을 미국 기업들입니다. 해외에 돈을 쌓아놓고도 자국의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추가 대출을 해서 배당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한 얘기들이 또다시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 변수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결국은 외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 변수 요인은 외인들의 수급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수급적 변화에 의해서 장이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것, 그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조정을 좀 받아야 제대로 된 또 상승 가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전한 조정 국면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적인 관점 보시면 되겠는데 내일까지 아마 변동성은 좀 나올 거로 보입니다. 690선까지 그 부근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690선 부근에서의 변동성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2100포인트 부근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공방을 펼치면서 시장에 조금 재미없는 지루한 장을 내일까지는 좀 보실 수 있을 테고요. 모레죠. 목요일부터는 또다시 한번 시장이 방향성을 위쪽으로 정해놓고 갈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일간의 분할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신다면 충분히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과연 이 시장에서 맞는 종목인지 아닌지 저희가 빠르게 판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피델릭스. 피델릭스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870원에 15%. 2,870원에 15%요. 예. 많이 올랐네요.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걸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몰라서요.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예.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이거 서울행지 방송에서 그때 추천해서 매수했는데. 그러셨어요? 예. 그럼 매도 사인은 그분한테 물어보셔야죠, 어머니. 그럼 좀 바꿔주세요. 그분이 누군지 제가 모르겠어요. 에벤그 멘토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분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받아보세요. 예. 피델릭스요. 예. 잘 들고 계셨습니다. 그죠? 예. 예, 잘 들고 계셨는데, 지금, 여기 3,100원대죠. 예. 여기가 아마 지지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익절가를 이렇게 3,300원대로 잡아놓고 들고 가시면 되고요. 자, 이게 4,700원대 전 고점대 영역에서 쭉 밀려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죠? 예. 사실은 4,700원대에서는 한 번쯤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전 고점은 한 번쯤 이게 밀려 내려오는 자리대거든요. 예. 근데 그걸 놓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떤 관점을 두기보다는 아니면 차라리 지금 반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기다려 보시는 거 3,300원의 익절가를 잡아놓고 기다려 보시고요. 이게 전 고점대를 영역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익절가를 4,000원대로 높이시면 돼요. 4,700원을 넘어서면. 4,700원 넘으면 일주일가를 4,000원을. 예. 그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요게 5,300원을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익절가를 4,500원까지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뭐 되셨죠? 예, 그러면 전문가님, 그럼 지금 가격에서 한 2분의 1 정도 매도해야 됩니까? 2분의 1 정도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덜 먹으면 어떠냐는,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3,300원대 익절가 잡아놓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차적으로 3,300원만 일찍까지 정해놓고, 예. 그걸 관찰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관찰하셔도 돼요.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게 네. 뭐, 수익 좀 크게 났으니까 일단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받으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입입니다. 현대 EP? 네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8,300원. 8,300원. 네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0%야. 20%? 40%인데 20% 9,700원에 20% 뺐어요. 잘하셨네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또 올라갈라나 위할라나 내려갈라나. 9,000원 부근 오면 요거는 매수를 좀 하셔도 돼요, 어머니. 8,000 부근에. 아니요, 9,000원. 그러니까 9,000원 살짝 깨고 내려오면요. 예. 기회다 생각하고 매수를 하세요. 그럴까요? 지금 고물량만 들고 가시고요. 예. 9,000원 깬다 싶으면 기회다 하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예. 손절가 잡으실 필요 없어요, 이 종목. 그럴까요? 예, 들고 가시면 돼요. 멘토님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요. 예. 그래, 조정을 좀 많이 하고 지금 많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 내려오면요. 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맛있는 거 꼭 사주세요, 어머니. 네네. 전분 한번 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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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미래 나누텍 때문에 가는데요. 작년에 8,500 주고 샀는데요. 8,000. 500원. 500원에 사셨다고요? 예. 비중은요? 지금 본전이 지금 비중이요, 비중 아버님. 예, 비중이 15%예요. 15%요.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예? 회사가 지금 왜 돌아가는가 지금 해가지고요. 회사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회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버님. 지금요? 네. 지금 이게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뭐 필름 하는 쪽 아닙니까? 그죠? 광학필름 야. 쪽 제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뭐고 지금 거기 한다 하던데요. 네? 저 뭡니까? 삼성하고요 뭐 스마트폰 필름도 들어가고 한다 하던데. 네, 그 부분들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그쪽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지금요? 네, 경쟁이 좀 치열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미래나노텍의 네? 예. 지금 뭐 이원 통화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저쪽에 전화 왔다 가야 돼요. 생방송입니다, 아버님. 예. 네, 목소리가 다 나가요. 방송사고예요. 예.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종목이 예. 빠지는 부분들은 다 빠졌어요. 지금요? 네, 빠지는 거는 다 빠졌는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예. 실적이 예. 안 좋아요. 작년에 영업 적자가 300억. 그 다음에 단기 순 적자가 400억입니다. 지금요? 네, 작년에요. 네, 일단은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일단 실적이 돌아서는 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일단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기반적인 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필름이 사용이 돼요. 예. 그런 쪽이 사용이 되는데 일단 실적이 돌아서는지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요? 그러면은 아직 이제 5월 하순경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이 실적이 좀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에 아마 이 미래나노텍이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결국 보시게 되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5,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박스권역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8,500원 정도니까 추가 매수는 일단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나머지 예. 물량만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해 보셨다가 예. 한 6,500원 정도,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에 오게 되면 예.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전화를 좀 주세요. 그때 한번 전화 한번 할까요? 네, 그렇게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담당자 누구시라고? 이 시간대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 시간대, 네. 예. 예, 성공 알겠습니다. 투자하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버님 참 재밌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그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전화 드렸었는데요. 그 SBS 그거 좀 한번 다시 봐주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잘 들고 계셨네요, 어머니. 네, 네, 기억나요? 예, 대표님 말씀만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도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 그때 매수가 3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예. 비중이 근데 좀 작으셨는 걸로 기억하는데. 10%밖에 안 돼가지고. 예. 저도 조금, 그래. 아유, 그래, 예.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어머니. 네, 지금, 예.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이제 4만 5천 원대 부근까지 왔다가. 예, 지금 예. 4만 3천 원대인데. 네네. 자, 요거, 4만 원까지요. 네. 4만 원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네, 4만 네. 원에 익절가를 딱 잡아놓고요. 예. 들고 가보시자고요. 그래서 5만 천 원까지 오면 네. 그때 돼서 익절가를 4만 5천 원까지 높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믿고 그냥 기다리고 가볼게요. 예, 일단 이게 SBS가 네. 광고 종량제부터 시작해서 모멘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지속적으로 좀 계속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네. 들고 가보시자고요, 어머니. 예, 그냥 5만 원대까지 그냥 가지고 올라갈까요? 예, 5만 원까지 한번 들고 와보세요. 4만 원, 종가상 4만 원 딱 깨잖아요. 예. 그럼 팔고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예. 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예림당을 매수를 하셨어요. 7,610원에 비중 10%를 매수하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교육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름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예림당 같은 경우는 월봉상을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예요. 사실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결국에는 이 자리대 즉 8,000원대부터 약 한 5,000원 요 사이에 박스권역인데 돌파 시도가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나 조정을 받고 다시 폭만큼 올라왔으니까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겁니다.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면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해서 7,000원 이하권역? 그 7,000원 이하권역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일단 단기적으로 한 8,0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차 목표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서 한 9,400원에서 9,5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요. 일단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패스를 상담을 신청하셨네요. 3400님, 15,700원에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거의 매수가 근처인데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요, 굳이 따라가실 필요 없는 영역대에서 따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점대 따라 붙으시면 결국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개인들의 심리 상태고, 만약에요, 전문가인 저도요, 제가 이 구간에서 따라갔으면, 저라도 제가 아마 종목 상담을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고점인 거는 같은데 더 갈 것 같아서 따라 붙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밀려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게 불안해지죠. 저도 전문가지만 제가 이런 종목 여기서 따라간다면 당연히 종목 상담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러면 제가 종목 상담을 신청 안 하고 저 혼자 잘 매수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점인 종목을 안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전 고점 영역대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것을 따라 붙는다. 그런 것은 결국은 다시 한번 하락폭을 이까지도 내줄 수 있다는 것. 즉 상승폭과 하락폭이 이 긴 구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박스권으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럼 월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월봉으로 체크해 보자면 이렇게 긴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과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 내에서 박스권 내로 지금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째 지금 박스권 내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따라붙었다, 전고점대 영역에서 밀려내려고 있다,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긴다면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번 뚫을지 안 뚫을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다가 아나페스가 이때도 이 모멘텀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똑같은 모멘텀으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때는 왜 꺼졌을까요?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이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꺼진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모멘텀으로 올라왔는데 똑같이 실적적인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상대적으로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박스권을 뚫었느냐 안 뚫었느냐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지금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했는 구간에서는 뭐 수수료 이상 정도만 나온다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봉 LS요. 대봉 LS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6,800원이고요, 매수가가. 네. 그 20%요. 2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에 거기 옛날에 한번 사가 수익을 냈어서 네. 또 올라갈 거라 그래서 그거를 샀었어요. 일단 대봉 LS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 화장품 원료도 공급하고 있고 헬스케어 사업도 하고 있죠? 네. 근데요, 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머니 고점권역에 좀 따라 사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16,800원짜리 때면은 4월 중순경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예. 4월 그거 한 20일경 정도에. 예. 4월 말경 정도 됐어요.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한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밀려내렸어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제조 등등 다 밀려내려왔죠? 예.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봉 LS도 좀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에요. 그나마 일단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예. 기술적인 반등은 더 나올 거예요, 어머니. 예. 지금 이게 중국 쪽에 중화권 시장에서도 뭐 사업을 좀 확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예.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는 이게 한 14,5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거든요. 예. 그 정도까지 일단 반등은 1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 시기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지금 한 종목씩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나중에 네. 서울경제 전화를 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14,000원 정도 오면은 매도를 14,500원에서 15,000원. 그 사이에 매도를 해야 됩니까? 손해를 보고.
그때 오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빠졌을 때 한 11,000원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 예. 조금 더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예.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예. 중간중간에 전화를 한번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을 아.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네.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요? 네네. 매수가는요? 21,800원에 30%요. 어우. 요거 기억이 좀 나는데, 이 그때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셨죠? 네네. 예. 다른 멘토님, 아마 추천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예예. 예. 그때 제가, 방송에서 사회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렸던 게 있어요, 어머니.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 쪽은, 경쟁업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경쟁업체가 많다는 것은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이들의 수익성적인 측면이 좋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네네. 혹시 기억나세요? 잘못 들었어요. 잘 못 들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인터플렉스하고 비교해서 한국 큐빅을 말씀드릴 때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보다는 곡면 표면 처리 강화 기술을 하는 업체가 낫다는 얘기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업체 간의 과다한 경쟁이에요. 인터플렉스라든가, 플렉스컴이라든가, 지금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 좀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간의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조금 나와도 순이익적인 측면이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적인 측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는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만 오고 그리고 다시 바로 하락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예. 이것을 손절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은 반등 시에 손절 처리하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게 너무 어중간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교체 매매를 한번 권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때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 말고 이 한국 큐빅을 차라리 곡면 표면 처리 강화 기술 쪽, 그러니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곡면은 표면이 강화돼 처리된 이런 회사를 사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큐빅은 지금 보시면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어요. 네. 예, 그때는 참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히려 인터플렉스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안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종리에 보면 이 종목이 낫다는 게 나옵니다. 그죠? 지금도 어머니 저는 인터플렉스보다는 다른 종목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어중간하게 얘기 드리면, 네. 여기까지 다시 빠져내려올 수가 있어요. 10,000원, 500원까지. 근데 이러면 손실폭이 너무 커져요. 그죠? 예, 예. 거기다가 올라오더라도 크게 올라올 수 없는 종목이에요. 마냥 기다리라고 얘기하면 이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큐빅을 제가 매수를 해놨는데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좀 갈아타도 괜찮겠습니까? 한국 큐빅도 들고 계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멘토님 말씀 듣고 한국 큐빅으로 좀 실었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그죠? 네. 인터플렉스 말고요. 한국 큐빅도 말고 한국 큐빅도 지금은 익절가를 잡아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차라리 또 더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돼요. 예. 네. 예, 한국 큐빅은 내일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좀 한 5% 꺼졌는데, 네. 내일까지는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 없이 오늘 좀 빼놨거든요. 그들이 더 들 네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또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네. 예. 인터플렉스는
네네. 가능하면 손절하시고 이게 올라와도 많이 못 올라오니까 결국은 요거는 손절하고 다른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상담하다 보니까 진짜 장이 끝나버렸네요. 아유, 예, 마음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희노애락 애호용, 사람의, 인간의 칠정이라는 그 감정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또 상담하면서 같이 좀 슬퍼해드리고 같이 또 기뻐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마음들을 다 같이 못해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요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듯 보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686선까지 뒤로 또 후퇴를 시켜놨는데 정지훈 멘토님께 마감 상황 명확하게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마감이 0.03% 거래소는 하락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8%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통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수급이 썩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만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만기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짧은 거래일수로 반등을 좀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은 0.8%가 밀려내려 686.7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아마 코스닥 종목군들을 많이 좀 보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보유를 하고 계실 건데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종목마다 업종마다 이제 순환매가 아닌 차별화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종목마다 이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좀 더 밀릴, 그럴 조정이 좀 더 나올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저희도 마음이 똑같습니다. 시장이 빠지면 같이 우울한 거 사실이고요. 시장이 또 오르면 조금 같이 기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희일비할 수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늘 환하게 웃어드려야 부담 없이 또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같이 또 슬퍼해드려야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많은 분들하고 다 같이 웃어드리고 울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울어드리고 같이 웃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오. 저희가 따뜻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을 매수하셨네요. 225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H에너지화학을 좀 보도록 하죠. 2240원짜리 때, 2200원대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너무 비싸게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250원짜리 때면 뭐 4월달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졌어요. 먼저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00억대 영업이익과 100억대의 단기 순이익을 좀 달성을 했죠. 2013년도 대비해서 정말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흐름들이 나올지는 1분기 때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1,900원짜리 대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일단 1,900원 라인대를 좀 잡아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보더라면 일단 2,300원짜리대죠. 이 자리대가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도한 그런 가격 저희는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 2,300원 1차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를 넘어가야 추가적으로 이제 3,000원 자리대가 보인다라는 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0833님, 코콤 16,600원에 30% 향후 전망, 단기, 중기 목표가 진단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늦게 따라 붙으셨어요. 코콤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구간대가 바로, 5,400원대였죠. 5,400원, 5,200원 부근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큰 2차 파동이, 2차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좀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그런데,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강한 상승이 있을 때마다, 요렇게 강한 상승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됐습니다. 그죠? 딱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한참 동안의 조정 기간을 거치는데요. 늘 여기서부터 조정 기간이 나왔던 것이, 지금 몇 개월 정도냐 하면 조정이 딱 나왔던 기간으로 따지면 한 5개월, 정도가 걸리죠. 여기서도 조정의 끝을 보면 7월 달부터, 11월 달이니까요. 거의 7월 달 그러니까 2014년도 7월 달부터 11월 달 거의 한 5개월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 또 큰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지금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니까 10월 달에 급한 상승을 한번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3차 상승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차 상승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꺾고 내려오느냐에 대한 판단은 이 코콤의 성장성을 보셔야 되는데요. 코콤은 미래 성장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보시는 것이 괜찮은데 단기적 관점에서 크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요. 홈 오토메이션, 즉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의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애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글도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콤의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은 중기적으로 더 매력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중기적으로 끌고 가신다고 마음을 드셨다면 2만 원 이상까지의 상승을 한번 보시고 2만 원에서 파시란 얘기 아닙니다. 2만 원 부근 오면 전화를 한번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마크로젠입니다. 네, 마크로젠이요.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35,700원이고, 네. 비중은 20%입니다. 20%요. 예. 조금 갖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도 매도를 안 하셨네요. 예. 이유가 있으셨어요? 글쎄, 내가 그걸 한번 팔아줬어야 되는 건데, 방송에서, 좀 갖고 같이 얘기해서, 다른 바람에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셨어요? 예. 일단 여유있게 보신 거죠? 아니, 그렇게 여유있게 본 것도 아니에요. 여유있게 본 것도 아닌데, 네. 내가 어떻게 좀 더 갈 것 같다는 말에 어떻게 솔깃해서 좀 갖고 있다가 그냥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그럼 혹시 무상증자는 받으셨나요? 받지 않았어요. 그럼 권리락 이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닌데? 예. 권리락 전에 이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권리락 이전에도 받으신 권리락 이후에 지금 받으신 건가 이게 중요한데, 가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 권리락 전에 이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 권리락 전에 받았었어요. 그러면 무상증자를 받으셨단 얘기예요. 예. 그죠? 예. 일단
지금 4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지금 이게 42,000원, 43,000원짜리대 고점권역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근데 이게 더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원체 좋았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여기서 바로 이게 죽어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건데, 예. 어느 정도 이제 다이렉트로 좀 밀려 내려왔으니까, 보시게 되면, 지금 45,000원대부터 3만원대 초반까지 바로 그냥 내려왔었죠? 예. 기술적인 반등은 다시 또 나오겠지만, 나오고 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해요. 매물수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네, 그 부분들이 짧게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달 정도? 그 정도는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5,000원짜리대에서 계속 이렇게 한 달 동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예. 한 39,000원에서 4만원, 뭐 한 4만원 언저리에서부터 뭐 한 34,000원 요 정도? 예. 요 정도에서 이렇게 등락이 조금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중장기적으로. 네, 중장기적으로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고, 예. 만약에 난 단기적으로 봤다 하신다라면 39,000원에 4만원 사이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시노펙스. 공부? 시노펙스. 시노펙스.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755원이요. 아, 그럼 최근에 사셨네요. 그죠? 네네.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30%요. 30%? 네네. 30%. 자, 어머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요, 회사도 좀 궁금하고 좀 들고 가도 될란가 싶어서. 그것도 들고 갈 궁금하고. 종목은 아니에요, 어머니. 예, 얼마 돼서 팔마 되는 거 싶어서. 네. 멘토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뭐 조금 수익 나면 파세요. 예, 그냥 뭐 얼마 정도 돼서 팔마 되겠습니까? 이게 올라오더라도요, 한계가 있고, 그까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도 몰라요. 1,800원 부근인데, 그까지 올라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익 조금 나면 그냥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물 관련 회사예요. 그죠? 예. 예. 물 관련 회사고, 뭐, 필터 쪽에서는 뭐, 이 회사만한 회사가 없다는 얘기도 막, 뭐, 찌라시 비슷하게 루머로 좀 나오고 했어요. 그죠? 네네. 예. 그런데, 왜 떨어질까요? 그렇게 좋은 회사라면. 그죠? 이게 2,400원까지 갔다가 왜 빠졌을까요? 이거 예전에 3,000원에 지고 계신 분이, 제가 이거 많이 올라봤자 2,500원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얘기 하니까, 이런 회사, 이면은 좋은 회사가 없다고 저한테 오히려 막 역정을 좀 내셨었어요. 그런데, 네.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네. 이 회사가 갑자기 사업, 목적을 자꾸 변경을 시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기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우리 어떤, 예를 들어 어머니하고 저하고요, 네. 돼지고기집을, 어머니하고 마음을 탁 맞춰서 돼지고기집을 하나 차렸어요. 그죠? 네네네. 잘 됩니다. 그죠?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어머니 갑자기 제가 소고기집으로 변경하시죠. 이러면 어머니 황당하시겠죠? 네. 그러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잘 되고 있다면 사업, 이런 목적들이 자꾸 변경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분야에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우리 동네 가보면 갑자기 오리고기집이 소고기집으로 바뀌었다가 소고기집이 돼지고기집으로 바뀌었다가 막 이런 거 보이시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수익 나면 파세요. 예. 어머니하고 얘기하다 보니 고기가 땡기네요. 고기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빵 터주실래? 저랑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기 맛있는 고기 좀 사주세요.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인바디요. 인바디요. 네.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5,700원에 30%. 35,700원에 30%.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바이오수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1위 하나도 괜찮으니까. 좋다고 해서. 네, 일단 좋긴 좋죠, 어머니.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5,000원, 6,000원대에서부터 4만원이 넘게까지 크게 상승을 했죠? 네. 일단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난 다음엔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은 이제 4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거의 29,000원짜리 때, 3만원 원짜리 때까지 좀 조정을 받았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는 매물수와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 1분기 때도 43억의 영업이익에 38억의 단기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분기별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매물수화가 거치게 되면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일단 35,700 약간 좀 손실권역이시네요. 네. 조금만 더 가져가 보세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아무래도 4만원 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 여유를 좀 가지시고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한 4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자리대가 넘어가면 이제 4만5천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까지 그래가 4만원쯤 가겠습니다. 점쟁이가 아니라서요, 어머니. 점쟁이? 네. 그거 맞추면 참 저 상담 안 하죠. 네. 네. 조금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강인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께서 어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자, 5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안동 청소년수련관 1층 정서 함양장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동, 점촌, 문경, 예천, 선산 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시고요. 자, 오프라인만 준비할 수 없죠. 온라인 공개 강연에도 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부터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장중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예병군 멘토의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온라인으로 또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얘기들 듣고 그리고 모자란 종목 상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저 밑으로 갑니다. 거제로 내려갑니다. 경남 거제시 공봉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요일 날에는요,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옵니다. 경주로 넘어갑니다. 5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입니다. 원효관 209호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제, 경주, 그리고 안동 강연회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